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를 몰아세우려고 했던 그 뮬러 특검이 있죠. 거기 보고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를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고 4페이지로 요약한 문서를 만들었어요. 검찰총장이. 그래서 이 검찰총장이 이를 만들어서 상원과 하원의 사법위원회 주디시어리 커미티에 위원장과 간사에게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메이저 언론이 주도해가지고 트럼프를 몰아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의 기본적인 차분함 그리고 이 트럼프 진영의 그 이때까지의 정책의 성공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폭도스러운 짓이 좌절한 그런 것을 보여주죠. 정말 부럽습니다.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 검찰총장이 이제 서한을 보낸 건데요. 상하원 사법위에 그 위원장 간사 또 위원장 간사 그러니까 4명한테 보낸 거죠. 이 특검의 주요 결론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Principal Conclusions of Special Counsel. 아직 특검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특검이 이러이러한 보고서 내용입니다라고 특검 측이 검찰총장한테 보내니까 검찰총장이 이를 의회 지도자들한테 보낸 겁니다. 크게 논점은 셋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2016년 대선 전국에서 러시아의 미국 여론 조작 시도에 트럼프 진영이 관계되어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6년 대선 전국에서 러시아가 이제 민주당 쪽 그 클린턴 진영을 해킹을 했었는데 이 러시아의 해킹과 트럼프 진영이 관계가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뮬러 특검이라든지 이런 그 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법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냐. 미국은 이 사법 공무집행 방해 걸리면 감옥 무지하게 오래 갑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간단히 얘기해서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여론을 조작하려고 SNS나 이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과 트럼프 진영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요약문은 The special counsel did not find that any U.S. person or Trump campaign official or associate conspired or knowingly coordinated with IRA in its efforts. IRA가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사이버 부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그 러시아 쪽에서 이제 사이버 공작을 하기 위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 특검은 어떠한 미국인 혹은 트럼프 캠페인 진영 사람도 이 IRA와 그 정을 알면서 공동 작업을 했거나 혹은 같이 음모를 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네요. 그다음 두 번째, 이쪽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때 클린턴의 그 이메일을 해킹을 했거든요. 클린턴 이메일 해킹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 해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트럼프 진영과 관계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 없다. The special counsel did not find that any U.S. person or Trump campaign official or associate conspired or knowingly coordinated with the Russian government on these efforts despite multiple offers from Russian affiliated individuals to assist the Trump campaign.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특별조사위원 뮬러 특검은 어떠한 미국인 혹은 트럼프 진영의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시도에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했거나 혹은 그 정을 알면서 협조를 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despite예요. 이 러시아랑 관련 있는 인사들이 그 트럼프 진영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민주당 쪽 해킹할게
그다음에 우리가 클린턴 쪽 해킹할게, 힐러리 쪽,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진영의 누구도 이러한 것과 같이 공모를 했거나 협조한 바 없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대통령 트럼프가 사법 공무집행을 방해했냐. 요번에 이제 리포트,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는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 뮬러 특검의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special counsel therefore did not draw a conclusion one way or the other as to whether the examined conduct constituted obstruction.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거 뮬러 특검 공격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 위치헌트라 그러고 마녀 사냥이라 그러고, 이러한 일련의 트럼프의 행동이 사법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검의 이 보고서는 그 대통령이 범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그 사법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고 결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사법 공무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피해 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총장은 이제 이 편지는 4페이지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이 또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핫이슈가 되는데, 검찰총장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특검이 러시아 쪽과 트럼프 진영이 공모했냐, 컬루전, 그러니까 공모했냐에 관한 조사인데 공모한 적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거예요. 공모한 게 없는 게 밝혀졌는데, 그 특검이 그렇게 사람들도 볶으면서 조사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비판한 행위를 이게 뭐 기소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불기소하겠다라고 번은 밝혔어요. 왜냐? 원래가 이게 공모했냐 안 했는데 공모가 없었거든. 그건 밝혀졌단 말이에요. 특검 보고서가. 오케이. 그러면 공모하지도 않은 사람 보고 공모했다라고 몰아세워서 조사 질질 끄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개긴 거에 대해서 이게 사법 공무집행을 방해했냐 안 했냐라고 따진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exoneration, total exoneration 맞죠?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완전히 무죄를 해준 거예요. 완전히 무죄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독하게 트럼프를 잡아주길라 그랬냐면요. 지긋지긋한 조사 또 조사입니다. 변호사가 19명이 붙었고요. FBI 요원, 정보분석관, 포렌식 수사관 등, 이때 포렌식은 디지털 포렌식이죠. 포렌식 수사관 등 40명이 붙었고요. 출석 요구가 2,800건이고요. 압수수색이 500건이고요. 통신기록조회 영장이 230건이고요. 수발신 전화번호 감청. 이 미국은 저게 좀 구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그냥 감청하는 경우하고 내용까지 전화 감청은 안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 전화가 여기서 어디로 전화하고 있다, 어디로 전화하고 있다, 어디로 전화하고 있다. 이거 이 수발 혹은 어디에서 전화가 왔다. 이 수발신 전화번호만 따는 게 있다고. 이 수발신 전화번호만 따는 거를 펜 레지스터라 그러는데 이게 50건이나 돼요. 외국 정부에 증거 이러이러한 거 있습니까?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협조 요청하게 13건이나 되고요. 신문한 증인만 500여 명입니다. 뮬러 특검이 이 정도로 방대하게 작업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 느낄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야, 트럼프 잡아 죽이려고 정말 마음 먹고 애들이 일 저질렀던 거였구나라는 걸 느낄 뿐만이 아니라 잡아 죽이는 그 방식이 굉장히 차분하고 철저한 거예요. 나름의 그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탄핵소추 때 어땠어요? 아무 증거가 없었잖아요. 탄핵소추 때 아무 증거 없었다고요. 결국은 같이 집어넣은 게 뭐냐면
신문 찌라시 쪼가리였고 그 찌라시 쪼가리에 대해서 신문 찌라시 쪼가리에 대해서 그 헌재가 그냥 파면을 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신문 찌라시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 얘기가 되죠. 헌재 얘기는. 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민재판 열어가지고 이제 뭐 되도 않는 것 같고 뭐 관심법에 의한 뇌물 뭐 이런 걸로 막 엮어갖고 이제 엄청나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인격살인에 의한 탄핵, 그다음에 탄핵하고 나서 권력 뺏고 나서 그다음에 인민재판 진행한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정세현 씨 뭐 아주 뭐 그날 뭐 아주 고함을 치고 있네. 탄핵 가결 찬성 200, 정세균 씨 234 반대 56.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이 트럼프 난 정치투쟁에서 누구를 이렇게 실각시키거나 적으로 돌리거나 뭐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마땅히 밟아야 될 프로세스와 절차와 그런 게 있다고요. 뮬러 특검을 보면 저쪽 딥스테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어왔던 기득권 세력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출석 요구가 2,800건이고 압수수색이 500건이고요. 통신기록 조회가 영장이 230건이고요. 수발신 전화번호 감청이 50건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정보 협조 요청이 13건이고요. 증인신문만 500명입니다. 이걸 이렇게 질질 끌면서 해왔다고요. 결국은 못 잡아 죽이잖아요. 왜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절차 자체가 지켜졌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힘이 기반이 강화됐고 이 둘 때문에 결국은 안 잡혀 죽은 겁니다. 자, 우리 참 안타깝죠.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사회가 급속하게 보수화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뭐 보수니 하는 평론가들 혹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뭐 트럼프가 뭐 대단한 정치적 위기에 있다.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미국이 민주당에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어요. 좌파 DSA 계열하고 뭐 오카시오 코르테스, 트라이브 뭐 이런 이제 하원원을 배출한 그 집단이죠. 그 다음에 우파 이건 뉴뎀 이건 거의 뭐 공화당 매파랑 컬러가 비슷해요. 여기 아래 사진이 안티파 그러니까 반파쇼 안티파라는 건 anti fascist 반파쇼를 뜻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잘 쓰던 구호죠. 안티파라는 단체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아주 이제 그 극단주의적 성향인데 이게 옷 입은 거 보세요. 꼭 우리 어디 저기 종북 애들 그 저기 뛰어나와가지고 저기 가면 쓰고 시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는 애들은 가면 대신에 저렇게 시꺼멓게 다 복면하고 뭐 저런 방패 같은 거 들고 저게 지금 오른쪽 사진 저기 그 시위대가 든 방패입니다. 저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완전히 맛이 가 있다고요. 이 민주당 좌파 성향 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우파랑 완전히 이제 다른 컬러가 돼가지고 민주당의 이 내부적 균열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다 보수 세력은 근데 진용을 딱 갖췄죠. 트럼프 및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의 정비가 끝났잖아요. 지난 중간선거 통해서. 이젠 트럼프한테 개기는 놈 없다고요. 개기든 가장 큰 아저씨는 웬일인지 아무튼 저기 그 맥케인 아저씨 같은 사람 상원 군사위원장 이 양반은 뇌종양 걸려서 돌아가셨고 그 자리를 맡은 제임스 이노프 같은 사람은 완전히 트럼프 지지자죠. 그 다음에 유권자 압력 창구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떠들었던 그 집회, CPAC, 그걸 주최하고 주관한 미국 보수주의자 연맹, ACU, 이런 게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창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창구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싱크탱크, 헤리티지나 AEI 같은 싱크탱크. 그 다음에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뭐 스티브 배넌, 고든 창, 뭐 데이비드 맥스웰 이런 제 오피니언 리더들, 유튜버들이 쫙 버티고 있고요. 각종 시민단체 쫙 버티고 있고요. 뿐만 아니에요. 미국은 참 부러운 게 뭐 다른 방송사들 CNN 같은 건 개판이지만 폭스는 꿋꿋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주목 안 하지만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이라고 이게 한 190개 정도의 라디오 송출 기지를 갖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강한데요. 최대 라디오 송출 네트워크인데 라디오 방송국 네트워크인데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 여기가 트럼프 진영 쪽이에요. 근데 미국은 아시지만 운전을 보통 하루 평균 한 2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운전할 때 다 라디오를 듣는다고요. 우리는 뭐 DMB를 켜놓는 사람 혹은 우리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는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은 라디오를 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싱클레어 미디어 그룹에서 미국의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다 한 190개 정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죠. 트럼프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세력은 진영이 갖춰졌는데 공화당 쪽 보수 세력은 이 민주당은 좌파 우파가 나눠져 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다고 안에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나이스하게 근사하게 해결을 딱 한다. 그럼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미국 정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적 승부처가 미국 정치의 결정적 승부처가 북한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해방이 무슨 의미인가? 사진 한 장 보기 전에 다른 사진 한번 우선 보시죠. 이게 안티파예요. 얘들 그 방패 이거 저기 뭐야 저거 잘라서 만든 거거든요. 저기 뭐야 드럼통 잘라가지고 이게 글씨를 보면 한 놈이 만들었다고.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America was never great.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주장을 하는데 얘들은 거기에다 대항한답시고 주장하는 게 뭐냐. 미국은 한 번도 위대한 적이 없는 개똥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 써놓고서 시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쓰고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드럼통 반통 잘라갖고 방패같이 만들어서 헬 아메리카 그러고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복면 쓰고 시꺼멓게. 이게 미국 이른바 진보, 이른바 민주당 좌파의 민낯입니다. 지금 이 정신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당해내겠어요. 자, 북한이 해방되면 뭐예요? 이게 이제 저기서 이제 나치 때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나치 패망하고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저 무릎 저런 거 이제 영양실조 걸려서 튀어나온 거 보세요. 북한 2,500만 명이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저 나치의 그 SS 돌격대 중에 이제 특수임무단이라고 있어요. Einsatzgruppen. 그러니까 스페셜 태스크 포스. 그러니까 특수임무단이죠. 그 Einsatzgruppen 얘들이 이제 그 학살 저지르고 다니는 애들인데 우리가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는 그래도 문명시설에 들어가요. 진짜 학살은 어떤 식이냐면 계곡이나 여기 이렇게 구덩이에 파놓고 오른쪽 그림 뭐냐면 구덩이에 파놓고 구덩이 가장자리에 끌어앉혀 놓고서 머리 뒤에서 방아쇠 당기면 구덩이로 자동으로 톡 떨어지죠. 이것도 또 문명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웬만한 도랑이나 계곡 같은 데다가 옷 싹 벗겨갖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애고 할머니고 옷 싹 벗겨서 발굽어선 상태에서 몰아넣은 다음에 기관총 쏴버리는 거예요. 수백 명 몰아넣고. 얘들 이런 짓 했다고요. 자, 이런 공개 처형이나 집단 학살, 집단 처형, 그다음에 이런 기아, 노동수용소 이게 지금 북한 2,500만 명의 어떤 실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세계적 미디어들이 전부 북한 방방곡곡을 뒤지고 다니면서 무슨 짓이 저질러져 왔고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고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얼마나 그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유린했는가 이게 매일 방송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창피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여권도 못 들고 다녀요.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적 없거든, 최근 들어서. 그거 좋다 그러고, 거기랑 같이 평화 공존한다 그러고, 뭐 김정일 사랑해요 주장하고, 차라리 폴포트 사랑해요, 히틀러 사랑해요가 나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이제 이런 게 다 까발려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미국 사람들한테 어마무시한 자긍심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최악의 정신병이 가장 그 참혹하게 나타난 케이스인 북한을 드디어 해방하고 중국의 날개를 분질렀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 미국의 리더십 아래 아주 자유롭고 번영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어떤 그 미국의 소명에 대한 그 자부심과 그 깨달음, 각성이 온단 말이에요, 미국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북한의 해방이 미국 보수와의 결정적 승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수화될 겁니다, 앞으로 미국. 이런 일 벌어지면. 자, 이런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계속해서 개돼지 증상이 반복되고 있죠. 3월 22일에 트럼프가 트윗을 했어요. 이 트윗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미국의 재무부가, 그러니까 트레저리 디파트먼트가 대규모 그 생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더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나는 그 이를 취소하도록, 철회하도록 명령했다.